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애를 먹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본강에 앞서 한두 가지 전달하고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프로그래밍 교과목 1학기 중간고사 날짜가 확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시험일은 다가오는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고 강의실은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추후 교습 학습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문자로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팁을 드리자면은, 중간고사 준비는 가능하면 우리 그 교과서를 주 교재로 예습 복습 확실히 하시고요. 그리고 매 장마다 끝에 연습 문제하고 프로그래밍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중간중간에 뭐 중간 점검 문제라든지 퀴즈라든지 이런 문제를 실어 놨습니다. 그런 문제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예습 복습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제 4주차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1학기 레포트 과제물 있죠. 요 제출에 관련해서 원래는 오늘 5주차 강의를 마치고 바로 교습 학습 시스템에 공지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있죠. 금요일날 오전에 교습 학습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별도로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레포트도 항상 제가 이맘때쯤이면은 학생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레포트는 가능하면은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 답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레포트 제본을 있죠. 그저 뭐 몇 장 프린트 해서 호스킷으로 그냥 찍어가 달랑 내면은 절대로 교수님은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인쇄물을 인쇄해서, 또 여러분들 학교 뭐 구내라든지 외부의 문구점에 가면은 레포트 제본할 때 사용하는 검정색으로 된 밴드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구입해 가지고 안쪽에는 레포트를 일단 호스킷으로 찍어도 좋고 풀로 부착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깥에서는 그 밴드를 잘라 가지고 딱 붙여 가지고 레포트를 오래 관리하더라도 파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깔끔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레포트를 학교에서 직접 접수를 안 받고 따로 학교 정문 길 건너편에 카페에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라 그래 가지고 교수님의 일괄 접수 받은 기억이 납니다. 안 그러고는 뭐 1학기 내내 여러분들하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접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교수님 얼굴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질감이 생기질 않나 이래 가지고 교수님이 따로 과 대표한테 업무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셔가 커피도 한잔하고 또 간단하게 교수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레포트 일괄 제출하고 그렇게 서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원래도 그렇게 할까 교수님은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연일 여러분들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제가 몇 월 며칠 날 뭐 날짜를 장소를 정해가 여러분들 레포트를 일괄 접수 받기보다는 가능하면은 레포트를 여러분들 작성하셔 가지고 그 다가오는 중간고사 날짜 있죠. 그날 중간고사 시험치로 여러분들 어차피 학교 대면 시험이니까 학교 강의실 나오겠죠, 그죠? 그날 단체로 일괄 접수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중간에 무슨 상황이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
입학하셔가지고 처음 뭐 한 학기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뭐가 뭔지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또 과거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뭐 각 고등학교 뭐 야자하고 밤늦게 오면 되게 피곤하고 짜증도 날 때도 많았는데 막상 대학교 와 보니까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 대면 강의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죠? 뭐 거진 뭐 원격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제가 지금 대학생인지 아니면 무슨 뭐 근로자인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뭐 집을 지키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얻을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은 주변 환경 깔끔히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 정도 전달할 거 전달하고 이어서 우리 강의 자료와 교재를 앞에 두시고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제5주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제5장 조건문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문.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1페이지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문이라는 뭔데? 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제어문 중에 하나로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다르게 하거나 동일한 단계를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장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어 준다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 장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 몇 개? 둘, 넷, 여섯, 8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16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학습 목표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총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데, 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입부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if문이 좀 더 확장된 게 뭔데, if else 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또 스위치 문하고도 서로 비교가 되는데 요 if else 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중첩 if문, 즉 if문이 여러 개 등장하겠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if else 문과 또 스위치 문은 또 각각 특징이 있는데 if else 문 다음에 뭐다, 스위치 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브레이크 문하고 컨티뉴 문하고 고투 문 있죠. 이 전체를 묶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풍선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5장까지는 센텐스 문장들이 시퀀셜에 되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했다. 플로차트 순서대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A 어떤 문장이 실행되고 나면은 자, 명령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B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문장이 실행되고 나면 뭐다, C 문장이 실행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가 도출되겠죠. 그죠? 자, 요런 구조로 우리가 실행해 왔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뭐다, 조건이 만족되면은 문장의 실행 순서를 뭐한다,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더라.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거 넘어가면은 5장 조건문 그래가지고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 장에서 우리가 만들어 볼 프로그램을 크게 몇 가지, 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기능 중의 하나는 뭐다, 컨텍스트라 그래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자동차는 도로의 신호등에 따라서 직진하거나 좌회전을 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풋이라 그러죠. 입력이나 주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 가지고 스마트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우리가 소스코드 분석해 볼게. 1번 있죠. 요거는 윤년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윤년의 개념을 우리가 좀 나중에 저 뒤에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행한 결과 텍스트 화면을 캡처했다가 올려놨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연도를 입력하라 그러는. 근데 이분은 2012년을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다? 처리를 해서 2012년은 윤년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윤년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나중에 알고리즘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니까 가위바위보 게임을 작성해보자. 이거는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프린트 F문에 의해 가지고 메시지가 뭐다? 가위바위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고, 두 번째는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갈로에 보니까 가위는 제로다임, 바위는 1이고 보는 2다임. 그래서 이 선택을 뭘 했다? 1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1이, 컴퓨터는 2라요. 근데 뭐 어떻게 했길래 컴퓨터가 승리했다라고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세 번째로 고급 문제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뭐다? 사용자가 뭐다? R을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에처럼 뭐다? 사각형을 그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릭탱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니까 사용자가 영문 알파벳 대문자 C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는 소문자인데 요 아래쪽처럼 뭐다? 원이 그려지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구체적으로 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다? 세 가지의 뭐다? 기본 제어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스트럭처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왼쪽에는 뭐다? 시퀀스 그래가지고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구조를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뉴 여기 이제 뭐 A 명령문이 실행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뭐다? C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두 번째는 뭐다? 셀렉트 스트럭처 그래가지고 선택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게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는 페이지 몇 페이지?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교재 잠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제어 구조가 있다면, 그래서 왼쪽에 있듯이 순차 구조는 명령어들이 뭐다?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선택 구조 있죠. 그죠? 요거는 둘 중에 하나의 명령어를 선택하여 실행되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간에 비교 판단문이 딱 있죠. 그죠? 기호가 이제 다이아몬드 그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참이면은 뭔데? 아래쪽에 가가지고 뭐다? 예? 처리 명령문을 실행하고 끝내라 이 말이죠. 근데 비교를 했는데 거짓이더라. 그럼 오른쪽으로 분기해가지고 뭡니까? 거짓에 해당되는 뭐다? 예? 명령문을 실행하고 끝내라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반복 구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it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놓으면 동일한 명령어가 반복되면서 실행되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비교 판단문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참이면은 뭐다? 아래쪽에 명령문을 실행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뭡니까? 또 조건을 비교하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뭐다? 계속 반복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명령어를 반복하면서 실행되는 구조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택 구조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반복 구조도 뭡니까? 중간에 비교 판단문이 들어있다는 거. 다른 말로 조건문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 현재 슬라이드 가운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야? 164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4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뉴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보니까 뭡니까? 교재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자, 레고의 기본 블록과 유사하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레고의 작품은 뭐다? 기본 블록 몇 가지만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됨.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세 가지의 기본 블록만 있으면 뭐다? 만들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 세 가지가 뭔데? 프로그램의 기본 블록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것을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자동차는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처리장치, 즉 CPU에 해당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도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순차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차가 1차선, 2차선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직진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가 직진하는 도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구조입니다. 선택구조는 뭐다? 자동차가 두 가지 요 길 중에서, 자, 직진 코스가 있고 좌회전 코스가 있죠. 이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주행하는 교차로라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구조는 자동차가 뭐다? 직진해가 가다가 중간에 뭡니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면서 주행하는 뭐다? 요 놈이 회전 교차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들 기본적인 구조를 서로 연결해서 작성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주로 뭐다? 선택 구조에 집중해서 학습을 해보겠다. 요 가운데 선택 구조 있죠, 그죠? 자, 요 그림 일종의 교차로 모양이다.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메뉴의 타이틀 보니까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와 유사하다. 뭐다?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구조가 이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왜 조건문이 필요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5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중간쯤에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우리 교재 보니까 그림 5.1이라고 되겠어요. 그리고 뭐다?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선택 구조가 필요한가 이면, 그래서 교재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예제에서는 모든 문장이 순서대로 실행되었다.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기본 제어 구조 중에서 뭐다? 시퀀스, 그래가지고 순차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순차 구조만 사용한다면은 프로그램은 항상 뭐다? 동일한 동작만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신호등이 뭐다? 빨간색인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뭐다? 큰일이 날 것이다. 여기 큰일이라는 건 뭡니까? 대형 사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택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뭐한다?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 구조는 조건을 검사하고, 자, 왼쪽 요 순서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조건문이 이래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다? 눈이 왔는가 이래 되어 있다. 자, 이런 구조다. 그래서 선택 구조는 이런 조건을 검사를 하고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명령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이 오면 지하철로 출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승용차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눈이 왔는지를 검사한 후에 만약 눈이 왔으면 뭐다? 지하철로 출근한다. 자, 여기 보세요. 눈이 왔는가 물으니까 왔다 하면 참이다, 주로. 그러면 뭐다? 지하철로 출근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눈이 왔나 이렇게 물었는데 눈이 안 왔습니다. 거짓입니다. 펄스면은 뭐다? 승용차로 뭐다? 출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와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왔는지를 검사한 후에 만약에 눈이 왔으면 지하철로 출근하고, 만약 눈이 오지 않으면 뭐다? 승용차를 출근한다. 그래서 이것을 플로차트 순서대로 그리면은 요런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뭔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if else 문이다. 예? 그 다음 오른쪽에 여기 그림 보니까 뭐라고요? 자, 왼쪽 순서도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형상해 놓았습니다. 눈이 내리나 물었어요. 내린다. 그럼 뭐다? 지하철로 출근하라 이 말이죠. 눈이 내렸냐 물으니까 눈이 안 내려요. 햇빛이 나요. 그러면 뭐다? 눈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승용차로 출근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필요한 거는 뭐다?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 뭐다? 데시전이라 그러죠. 결정을 다르게 해야 할 때 주로 조건문이 필요하더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다? if else 문이 나와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우리 교재 165페이지 있죠. 그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신텍스, 자, 여기 있죠. 신텍스 5.1, 구문 5.1이다. 뭔데? if else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현재 if else 문의 형식과 자, 설명란을 넣어놨는데, 자, if else 문은 여기 보니까 중간에 괄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건식을 계산해 가지고
참이면은 뭐 한다? if 이후의 문장을 실행한다. 여기 보니까 sentence 1 세미콜론 내가 있죠. 그죠? 물론 여기도 중괄호로 묶어 나왔습니다. 블록 구조로. 그 다음에 조건식이 만약에 비교를 했는데 거짓이면은 뭐다? 여기 나오는 else 이후 있죠. else 이후에 요 문장을 실행을 한다. 그래서 if else 문에서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을, 알겠습니까? 문장을 then절이라고 합니다. then close라 그러죠. 그리고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 요 else절을 else close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드러나는 게 우리 교재 166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요거는 형식이었고, 요걸 그대로 뭡니까? 문법에 맞춰서, 자, 소스 코드를 하나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if, 자, number라는 정수형 변수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요 놈이 1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number에 들어앉아 있는 10의 값이 제로보다 크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죠. 그러면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치고 뉴라인 뭡니까? 개형을 주래 말이죠. 근데 만약에 number라는 공간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게 참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식이. 그러면은 뭡니까? 거짓이니까 else 문장 이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프린트 F 하고, 그러면 이 값은 뭐다? 음수이거나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만약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장 2가 실행된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이면 뭐다? 중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 else 이하는 뭐다? 생략될 수도 있다. 뭐가?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6페이지 가보세요. 그 가시게 되면은 맨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 방금 우리가 if else 문을 살펴봤는데 그 if else 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제라고 타이틀 달아놓고 시험 점수가 뭐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점 미만이면 뭐다? 페일이죠. 불합격을 화면에 출력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노?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 이 코드를 현재 살펴보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시험 점수 있죠. 시험 점수는 뭐다? 스코어라는 변수에 지금 보관되어 있겠죠. 저장. 그래서 요 스코어라는 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아래쪽에 와서 뭐다? 합격을 찍어달라. 합격입니다. 근데 비교했는데 60점 미만이면 뭐다? 불합격을 화면에 출력해달라. 그게 뭐다? else 문 다음에 요 불합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한 게 바로 요거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요 코드에서는 조건이 있죠. 스코어가 60 이상이다 하는 요 부분 있죠. 요것을 계산해 가지고 참으로 계산되면은 if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면 되고, 만약 조건이 거짓이면 뭐다? 요 else 있죠. else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뭐다? 하나이면은, 여기는 지금 두 개잖아요. 중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즉 뭐다?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그게 우리 교재 166페이지 중간에 해당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어서 뭐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다? 생략할 수 있는 것.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이면은 뭐다? 중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소스 코드가 박스에 처리해 놨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6페이지 뭡니까? 예? 166페이지 어디에?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이면은, 예? 중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if, 자, 여기 뭡니까? 시험 점수가 60 이상이면은 프린트 합격입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 else하고 뭐다? 프린트 F하고 불합격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else절은 뭡니까?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else절을 생략하고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면은 중괄호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걸 그대로 표현했는 게 뭐다? 현재 우리 강의 자료 위에 있는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2개 이상이면 뭐다? 반드시 중괄호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다? else절은 생략될 수 있고, 시험 점수가 뭐다? 60점 이상일 때 뭡니까? 합격입니다만 출력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요거는 예제 샵 1입니다. 예제 샵 1,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16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용자로부터 뭐다? 입력받은 온도를 뭐다? if else 문을 활용해 가지고 검사를 한 후에 영상이면 뭐다? 영상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찍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다? 영하의 날씨입니다를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려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도를 입력하라는데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출력됩니까? 영하의 날씨다. 그리고 현재 온도는 뭐다?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를 눌러라. 이렇게 뭡니까? 출력 화면을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샵 1의 뭐다? 소스 코드가 있는데, 요건 우리 교재 페이지 167페이지 중간 아래쪽 맨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 뭡니까? 또 출력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6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파일명이 뭐라고? if else 1.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샵 전처리기 해가지고 include stdio.h 자 선언했고, 인테저 메인 보이드라고 해놓고, 인테저 뭐다? 템퍼레이처 세미콜론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미콜론은 온도를 저장할 변수다. 근데 앞에 이제 인테저를 선언하기 때문에 정수형을 보관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칠행에 보니까 자, 안내 문자를 온도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스캔F 해가지고 뭡니까? 온도의 값을 뭐다? 입력받는데 외부로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비교문 해가지고 if 뭐다? 그 템퍼레이처가 0보다 크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템퍼레이처가 0보다 크면은 뭐다? 아래 문장을 실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래 오니까 영상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했는데 0보다 안 크다, 적다, else면은 뭐다? 여기는 템퍼레이처 값이 0 이하이면은 뭐다? 아래 문장을 실행하라. 즉,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니까 출력문의가 현재 온도는 %D도입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는 뭐다? 템퍼레이처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서로 대응해가지고 여기에 값을 넘겨주면은 뭡니까? 프로그램이 리턴 제로 해가지고 뭡니까? 메인으로 반환값 제로를 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하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주석문에 보니까 이 문장은 뭐다? 항상 실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뭔가 하니까, if else 문이 실행된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실행되느냐에 대한, 그래서 if 문이 끝나면은 조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뭐다? if else 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된다. 여기 보니까 if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있죠.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이 실행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if 문장에 의해 가지고 템퍼레이처 요 값이 0보다 크면은 뭐다? 요 아래 문장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else 템퍼레이처 값이 뭡니까? 0 이하이면은 뭐다? 요 아래 문장을 뭐다? 실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샵 2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168페이지 쫓아가면은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니까 예제 샵 2는 뭐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정수가 뭡니까? 오도 홀수인지 아니면 2번 짝수인지를 말해주는 뭐다?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려면,
그래서 요거 이제 출력하면 그대로 캡처 떠가 넣어놨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정수를 입력하라는 건데 23을 입력했어요. 자, 입력된 정수는 홀수인가 짝수인가 비교를 하니까 뭡니까? 홀수다임. 그 다음에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 교재 페이지 168페이지 중간에 그 소스 코드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예제 샵 2 이래 가지고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68페이지 있죠. 168페이지 맨 위에 가시게 되면은 요 파일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if underbar else 2.c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이 교재 보시면은 그래놓고 이제 밑에 보니까 인테저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넘버는 뭡니까? 값을 저장할 변수가 되겠죠. 물론 정수형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오니까 프린트 정수를 입력하십시오. 메시지 출력하고 그 다음 스캔F 함수에 가지고 뭡니까? 임의의 넘버 값을 뭐다 입력받는다 이 말. 그리고 첫 번째 if문을 만나죠. 그러면 그 넘버 안에 있는 값이 뭔지는 몰라도 그 값을 2로 나누어 가지고 제로와 비교합니다. 즉 뭡니까? 나머지를 비교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비교를 했는데 0이면은 뭐다? 짝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printf 문에가 입력된 정수는 뭐다? 짝수라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else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홀수다 이 말입니다. 이미 어떤 밸류 값을 갖고 와가 2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고 뭐 1이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홀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출력문에가 printf 입력된 정수는 뭐다? 홀수더라. 그리고 리턴 제로 값을 반환해가 뭐다?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맨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정수를 입력하십시오 한 거는 입력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아래쪽에 스캔F에 해가지고 사용자로부터 밸류 값을 입력받아서 어디에 변수 넘버에 저장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가니까 if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다 2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1이면은 홀수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1이 아니다만 그럼 0이죠. 그죠? 0은 뭡니까? 응?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뭡니까? 참이 되니까 그때는 뭐다? 짝수라고 출력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169페이지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참고란에 있는데 그거 잠시 보시면은 짝수와 홀수를 구분할 때 if문을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과 if else문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여러 개의 if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if문 교재 보니까 이미 넘버 값을 2로 나누는데 제로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뭡니까? 짝수라고 찍고 그런데 물었는데 제로가 아니다면 1이다. 그러면 뭡니까? 홀수를 찍으래.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값에 대하여 항상 문장 1과 문장 2가 실행되어야 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왜? 소스 코드가 분량이 그만이 많죠. 그런데 오른쪽에 if else 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보니까 if하고 이미 넘버 값을 2로 나누어가 제로냐 물으니까 제로더라. 그러면 짝수를 찍으래. 그렇지 않으면 뭐다? 프린트 홀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값에 대해 가지고 문장 1만 실행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if문에 비해서는 되게 효율적이다. 예? 간단하다 이 말이죠. 예? 간략하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예제 샵 3이 나옵니다.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은 나와 있는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되니까 그 소스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우리가 슬라이드 보고 있는 거 요거는 170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170페이지 가면은 맨 위쪽이 뭡니까? 예? 출력 화면을 캡처 떠갖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적을 입력하시오. 90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라고 출력되었죠. 그 다음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합격과 뭐다 동시에 장학금도 뭐다 받을 수 있다고 출력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놓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샵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169페이지 갑니다.
그거 아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거는 소스 코드 파일명이 뭐다, if underbar else 3.c라고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래서 만약 조건이 참인 경우에 여러 개의 뭐다 문장이 실행되어야 한다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스쿼어, 요 변수를 선언했죠. 요 스쿼어, 요거는 시험 성적을 보관하는 변수가 되겠죠. 시험 성적이 60점 뭐다 이상이면 뭐다 합격과 뭐다 동시에 아래쪽에 장학금도 뭐다 받을 수 있다고 출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문장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실행시킬 수 있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 중괄호, 처음에 메인 함수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도 else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60점 이상이 아니면은, 자, 55점입니다. 그러면 else죠. 거짓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다? 불합격입니다. 다시 도전하시오. 요렇게 화면에 출력하게끔 코드가 작성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다? 복합문이 뭔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0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맨 위에.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럴 경우 만약에 스쿼어의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뭐다? 중괄호에 쌓인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된다. 이러한 문장 그룹핑을 뭐다?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즉 뭐다? 복합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합문은 뭐다? 다른 말로 블락이라고도 하며, 단일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단일문을 대신 넣을 수 있다. 근데 우리 교재가 보니까 뭡니까? 경고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보자가 저지르기 쉬운 하나의 실수가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를 하면은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될 거라고 믿는 것이 이래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고 박스 상자에 보니까 첫 번째 라인 행위는 if 갈로 열고 조건 그 문이 뭐라고 스코어가 되어 있죠. 자, 시험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이래 되어 있죠. 그러고 밑에 이제 들여쓰기 좀 해가지고 프린트 F문 문장이 두 개 나옵니다. 이상이면은 합격이고 동시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런데 교재 보니까 이럴 경우에 컴파일러는 번역 프로그램은 뭐다? 첫 번째 프린트 F 문장만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고 두 번째 프린트 F 문장이 있죠. 그죠? 요 놈은 그 말입니다. 요 놈은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하게 된다. 즉 뭐다? 다음과 같은 코드와 실행 결과는 동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리해 놓기를 복합문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놈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뭐다? 그룹핑하는 거라 그랬고, 일명 다른 말로 블락이라 그런다. 그리고 이거는 단일물 대신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상자에 보니까 소스 코드, 자, if 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즉 조건식이 참이면은 두 개의 문장이 뭐다? 묶여서 실행된다. 그 두 개의 문장이 중괄호를 묶어 놨죠. 열고 닫고. 그래서 프린트 F문에 보니까 합격과 동시에 뭐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다? 조건 연산자가 나옵니다. 조건 연산자. 이 조건 연산자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71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171페이지 맨 위쪽에.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니까 뭐라고요? if else 문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건 연산자를 소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연산자는 C 언어에서 유일하게 뭐다? P 연산자가 몇 개다? 3개의 P 연산자를 가지는 사망 연산자이다. 그래서 조건 연산자는 어떤 구조를 가지는데 아래쪽처럼 이렇게 가진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조건 연산자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 기호와 콜론 기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와 콜론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연산자가. 그런데 이 퀘스천 마크 앞에 있는 것이 뭐다? 조건이다. 앞에 조건식이 있다. 요 퀘스천 마크 앞에.
그래서 요 조건이 뭐다? 참이면은, 요 조건을 비교했는데 참이면은 뭐다? value 1을 뭐한다? 반환해주고, 이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면은 뭐다? value 2, 값 2가, 에? 여기 거짓이면은 값 2가 뭐다? 반환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예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렇죠? 자, 요거는 요 아래쪽에 요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1페이지 뭐다? 중간 부분에 가면 요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교재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B이라는 이거는 뭡니까? 변수가 되겠죠. 변수. 오른쪽에 보니까 갈로 안에 요게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퀘스천 마크와 콜론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은 x가 y보다 크다가 조건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조건 x가 y보다 크다가 참이면은 뭐다? 요 놈의 x가 수식의 값으로 반환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뭐다? 뒤에 있는 뭐다? y가 수식의 값으로 반환된다. 즉 요 문장을 실행을 하면은 x와 y 중에 뭐다? 빅 있죠. 큰 수를 반환하여 빅에 저장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뭡니까?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1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파일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ndition.c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소스 코드 파일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 소스 코드의 주된 특징은 교재 보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 보시면은,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171페이지 맨 아래쪽에 사용자로부터 뭐다?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조건 연산자를 이용하여 작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변수를 어떻게 선언해 놨습니까? 인테저 xy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보니까 출력 화면을 캡처 떠난 거 보니까 첫 번째 수하고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x 값은 뭐다? 2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는 뭐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y 값은 3을 뭐다? 스캔F에서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한다 이 말. 자, 프린트F 첫 번째 수 이꼴 했으니까 뭡니까? 요거에서 2가 다음 그 문장이 보니까 스캔F니까 뭡니까?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2를 입력받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린트F문에 두 번째 수 이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겠죠. 그 다음 스캔F 해가지고 뭡니까? y 값을 입력받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프린트F 큰 수 이꼴 %d니까,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미 x 2입니다. 그 다음 y는 3이에요. 이걸 비교를 하겠죠. 그죠? 비교를 하니까 이건 우회 되겠습니까? 자, 조건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큰 수를 찾는다 이 말. 즉 x가 y보다 크냐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자, 크면은 참이 되겠죠. 그러면 뭐다? x의 수식값이 되고 거짓이면 뭐다? y의 수식값이 된다 이 말. 따라서 두 수 중에서 뭐다? 큰 수를 찾을 수 있다 이 말. 그럼 2하고 3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큽니까? y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큰 수 3이 더 크다라고 찍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프린트F 해가지고 작은 수 이꼴하고 %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변수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죠. 그럼 이번에는 뭡니까?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되니까 그 놈은 뭐다? 요 조건 연산자를 활용해가 요 놈은 작은 수를 찾는다. 즉 x가 y보다 작나 물었는데 참이면은 x가 수식의 값이 되고 거짓이면은 뭐다? y가 수식의 값이 된다. 따라서 요 놈은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뭐한다? 찾는 코드가 되겠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작은 수는 2라고 나와 있고 계속 하려면은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렇게 출력화면을 캡처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논리 연산자라고 되겠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3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니까 논리 연산자는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때 주로 활용하고,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고 휴일이면은 테니스를 친다라는 문장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조건과 휴일이다라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면 뭐다? 테니스를 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시 언어에는 조건들을 다양하게 묶을 수 있는 연산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 연산자가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 보니까 위에 테이블이 하나 있죠. 요거는 교재 17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표 4.3 거리가 논리 연산자 표가 정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연산, 뒤에는 뭐다? 더 민서, 의미를 설명해 놨는데, 요거 x 앰퍼사드 두 개 더블로 되겠습니다. y 이거는 자 x 요거는 AND 연산을 의미합니다. AND 연산. AND 연산의 진리표를 설명을 하자면은, 자 임의의 입력 만약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으면은 출력 뭐가 있다? f가 있다. f가 있으면은 자 입력되는 값은 0, 0, 1, 1 그 다음에 0, 1, 0, 1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값을 계산하면 요 놈은 0, 요거는 1, 요거는 2, 요거는 3 요래서 네 가지가 되겠죠. 그럼 AND는 1, 1일 때만 1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로입니다. 이게 진리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자 논리 연산자 앰퍼사드 자 더블로 겹쳐놨죠. AND 연산이고 x와 y가 뭐다? 모두 참이면은 참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거짓이다. 이 말. 그 다음 요게 두 번째 줄에 있는 x or y 있죠. 요거는 or 연산이고, or 연산은 0, 0일 때만 0고 나머지는 전부 1입니다. 그래서 x나 y 중에서 하나면은 참이며, 자 x, y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고 모두 거짓이면은, 그러니까 0, 0이면은 거짓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거는 요 느낌표 있죠. 이게 인버터 not을 의미합니다. 부정회로, 논리 부정회로. 그래서 x를 부정한다. 즉 not 연산에 해당되고, x가 만약에 참이면은 1이면은 뭐다? 이놈의 결과는 false 거짓 제로가 된다. 그리고 x가 거짓이면은 제로면은 뭐다? 이놈은 결과가 1 참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5.2입니다. 그거 보니까 논리 연산자는 조건을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왼쪽에는 마차 2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은 마차가 2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시종은 뭐다? 10명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제 묶어 놓은 거.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그거가 타이틀에 AND 연산자는 그러면 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17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니까 AND와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AND 연산자인 앰퍼사드는 두 개의 P 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만 보다 연산 결과가 참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데 그 사람의 에이지 나이가 뭐다? 30살 이하이고, 여기는 27살 넣어놨죠. 토익 성적이 뭐다? 700점 이상이라는, 자 여기 토익 점수가 700점 이상이라는 800점 들어갔습니다. 조건을 걸었다고 가정하자. 이래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요 수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요 나이 AG가 30 이하이고 요 토익 있죠. 토익이 700 이상인 경우에만 참이 된다. 알겠습니까? 예? 요것도 참이 되고 요게 참일 때, 즉 111일 때 1 참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 수식의 값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요게 AND 구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몇 페이지 가느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OR 연산은 그러면은 OR 연산자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쫓아가느냐, 페이지 17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곧 나와 있죠. OR 연산자인 요거는 필터 기호입니다. 원래는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은 엔터키 오른쪽 위에 보니까 백스페이스 키, 바로 왼쪽에 보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 기호가 있고요. 키 글씨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요 글씨 위쪽에 뭡니까? 점점처럼 요걸 필터 기호라고 합니다. 요걸 두 개 겹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여러분들 잘 표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필터 기호 아시겠죠? 자, 요게 뭡니까? OR 논리 연산자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OR 연산자인 요 필터 기호는 하나의 비연산자만 참이면은 연산 결과가 참이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OR 연산자의 진리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0, 0일 때 0고 나머지는 1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문장을 말로 표현했는 게 하나의 비연산자면 참이면은 연산 결과가 참이 된다. 뭐가 OR 연산자는. 그래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조건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나이가 30살 이하이거나 요 에이즈 나이가 30살 이하이거나 토익 성적이 뭐다 700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자. 이럴 경우에는 뭐다 에이지가 27살이고 토익이 뭐다 699점인 경우에도 뭐한다 참이 된다. 하면 참이 왜? 요 앞에 조건은 참인데 뒤에는 거짓이단 말이죠. 그래도 OR 연산자는 참이 되더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이가 30살 이하이거나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낫 연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 낫 연산자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4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교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낫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값이 참이면은 아시겠습니까? 연산 결과 값을 뭐다 거짓으로 만들고 반대로 만든다. 참이면은 거짓으로 이렇게 반대로 피연산자의 값이 거짓이면은 뭐다 연산의 결과 값을 참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거짓이면 참으로 반대로 이렇게 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보니까 초기 상태에 보니까 변수명 x에다가 뭐다 1을 넣어 놨어요. 그런데 요 뭔가 not x라고 되어 있죠. 1을 뭡니까? not x 하니까 왜 됩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 x에다가 제로가 딱 저장된다. 그래서 연산이 실행된 후에는 뭐가 x라는 변수에 제로 값이 들어가더라. 즉 반대로 변환이 되었다. 자, 요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not 연산자다. 그 다음 이어서 예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75페이지 가보세요. 그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보자.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요 놈은 소스코드 파일명이 체크 언더바 넘버.c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가 0에서 100 사이인가를 뭐다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여기 입부문 다음에 조건 보니까 이미 변수 넘버에다가 무슨 값을 스캔F에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요거 보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입력된 값이 0에서 어디까지 100 사이인가를 체크 검사한다. 자,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 앰퍼사드를 사용해서 0 이상이고 뭐다 100 이하인지. 자, 요거는 0 이상이고 요거는 100 이하를 의미하겠죠. 그죠? 넘버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하인지를 검사한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인테자 넘버 변수를 선언했고, 자, 화면에 메시지는 뭐다? 정수를 입력하라고 그러고, 스캔F 해가지고 뭡니까? 넘버 값을 입력받겠죠. 그 다음에 if else 문에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 넘버가 0 이상이고, 알겠습니까? 넘버가 100 이하이면은 다음 절에 printf 뭐다? 입력한 정수가 0에서 100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printf 문에 보니까 입력 정수가 0에서 100 사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리턴 문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자, 실행한 결과 출력 텍스트 화면에 있죠. 정수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이 양반은 98점을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98점을 여기서 if 문에서 비교해 보니까 입력한 정수가 0에서 100 사이에 있습니다. 요 다음 문장 요게 출력이 됐죠. 그죠? 그리고 계속 하려면은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이번에는 단축 연산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응?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타이틀을 단축 연산이라고 안 되어 있고 단축 뭐다?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산이나 계산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축 연산은 영문으로 short, 그러니까 short죠. circuit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로 evalu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rt circuit evaluation, 이걸 단축 연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단축 계산은 뭐다? 논리 연산자를 포함한 수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AND 연산자의 경우 여기 보니까 논리 연산자 AND를 이래 썼죠. 자, AND 연산자의 경우 여러 개의 P 연산자 중에서 자, P 연산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처음 P 연산자의 값이 거짓이면은, 처음 요 앞에 여기 거짓이면은 다른 P 연산자들은 계산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죠. 요 P 연산자가 거짓이면은 뭐다? 다른 요 P 연산자 B와 C는 뭐다? 실행되지 않는다. 계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ND 연산자의 경우에 첫 번째 P 연산자의 값이 거짓이면 나머지 P 연산자들을 계산하지 않아도 뭐다? 전체 수식의 값은 뭐다? 거짓이 되더라. 이해되나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이 박스에 소스 코드가 하나 들어있는데 하나의 수식. 자, 다음과 같은 수식에서는 첫 번째 P 연산자인 요 뭡니까? 2죠. 그러니까 2가 3보다 크고, 알겠습니까? 자, 여기 거짓이다면 2가 3보다 안 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두 번째 P 연산자 오른쪽에 있죠. 예? 자, 증감 연산자 플러스 X가 5보다 작나 이래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되지가 않더라 이 말. 왜? 앞에 끼보다 앞에 P 연산자가 거짓이기 때문에 뒤에는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따라서 두 번째 P 연산자에 있는 증감 연산자 요 플러스 있죠. 요 연산자는 실행되지가 않는다. 이것은 수식의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컴파일러에서 뭐다 사용하는 기법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예에서 증가 연산자가 항상 실행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OR 연산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OR 연산자의 경우는 뭐다? 첫 번째 P 연산자의 값이 참이면 나머지 P 연산자들을 계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 수식은 뭡니까? 이미 값이 참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단축 계산 또는 단축 연산이라고 하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니까 이제 랩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맨 첫 번째 슬라이드 그 두 번째 슬라이드 나왔죠. 윤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윤년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하니까 넘어가 보면 교재요 178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면은 맨 위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은 365.2422이므로 달력의 계산과 실제의 뭐다 계절이 점차 어긋나간다. 그래서 첫 문제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삽입하여 이 어긋남을 조절한다. 그래서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if문을 활용해가 작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슬라이드에도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뭐다 if문을 사용을 해서 한번 작성해보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다 출력 화면을 캡처 떠서 올려놨어요. 자, 연도를 입력하라 그러면 2012년도를 입력했더니만 계산이 돼가 2012년은 뭡니까? 윤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 말이죠. 그럼 2012년도가 윤년이라면, 그로부터 4년 뒤에 언제? 2016년도 윤년 되겠죠. 그로부터 4년 뒤에,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2020년도도 뭐다? 윤년이 되겠죠.
그 다음 2012년 그 앞에 4년 앞에 2008년입니다. 그때도 윤년. 그 다음 4년 앞에 가는 거 2006년 있죠. 그 해도 윤년에 해당된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은 윤년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슬라이드 넘어가면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자, 다시 뒤로 가서 교재에 가면은 윤년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연도가 4로 나누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한다. 그리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고 논리 연산자로 묶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이어라고 하는 변수에 연도가 입력되어 있을 때 이의 조건을 조건식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첫 번째 갈로 열고 이어 %4 이꼴 제로 되어 있죠. 갈로 닫고 그 다음 앰퍼사드 논리 연산자 그 다음 갈로 열고 이어 %100 뭡니까? 논리 부정 연산자를 썼죠. not 이꼴 제로 갈로 닫고 그 다음에 OR하고 갈로 열고 이어 %400 이꼴 제로 갈로 닫고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맨 앞에 연도를 뭐 예를 들어 2012년도를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2012년도를 4로 나눴더니 0과 같나 이 말이죠. 그럼 같으면은 그 애가 뭐 예를 들어 뭐 윤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앰퍼사드 그리고 이어 2012년을 100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요거는 이제 제외한다 이 말이죠. 와 이어 나누기 400 나누는데 나머지가 제로 똑같나 이 말. 그럼 그건 윤년 되겠죠. 따라서 우리 교재 보면은 위의 식의 값은 뭐다? 이어가 윤년이면은 1이고 윤년이 아니면 뭐다? 0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변수 이어에다가 예를 들어 2012년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100으로 나눴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나머지가 뭡니까? 0이 나왔다. 그럼 0하고 같나 모르는데 같은데 그걸 부정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 램 두 번째 문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데 181페이지 있는데 잠시 앞으로 넘어갔어요. 소스 코드를 한 번 더 자 윤년 판단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은 자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를 위한 헤더 파일을 메뉴에 여기 포함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인테저 이어라고 세미콜론 되어 있죠. 요거는 정수형 변수 이어를 선언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스캔F %뒤에 자 요거는 뭡니까? 사용자로부터 뭐다? 이어 연도를 입력받아서 변수 이어에 저장한다. 그 퍼센트 대신 말이니까 뭐다? 10진수 정수값을 받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if문으로 윤년을 판단하는 조건식 요놈을 계산해가 결과값이 참이면은 윤년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윤년이 아니라고 출력하라. 그래서 아래쪽에 프린트 f문에 보니까 %d년은 윤년입니다. 그 다음 %d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if문의 조건식에서 여기 보니까 논리식이 뭐다? 앰퍼사드가 요 뒤에는 OR에 비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낮다. 그래서 여기는 갈로로 뭐다? 묶어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로 열고 이렇게 갈로 닫고 이렇게 묶어줬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동전 던지기 게임 뭐라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실제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앞면과 뭐다? 뒷면이 무작위 랜덤하게 나와야 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출력 화면을 텍스트 화면을 캡처해 놨습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했길래 앞면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페이지 180페이지 한 거 보세요. 181페이지네요. 그거 가면 이제 맨 위에 그거 나와 있죠. 그죠? 맨 위에 그 내용이 되겠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소스 코드 그 현재 우리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8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C 언어에서 난수를 생성하려면 뭐다? std live.header 파일. 예? 지금까지는 입출력 io.header 파일을 선언했는데 얘는 라이브 함수를 라이브 헤더 파일을 선언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랜덤 함수를 호출한다. 중간에 보면 랜덤 함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요 랜덤 함수는 0부터 32,767까지 정수를 생성한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는 0 또는 1이 랜덤하게 나오면 되고, 그러면 랜덤 함수가 반하는 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취하면 된다.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는 틀림없이 뭐다? 0 아니면은 1일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때 쓰는 전용 연산자가 뭐다? 퍼센테이지다. 퍼센테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가면 나와요. 여기가 소스 코드 나와 있죠. 솔루션 거래가 동전 던지기 게임 거래가 요 소스 코드가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라이브러리 함수 2개, stdio 헤더 파일, 그 다음 std live 헤더 파일, 이렇게 2개를 선언해 놨습니다. 왜? 요 라이브는 뭔데? 요걸 선언해야만 요 랜덤 함수를 호출해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추가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전용 연산자 퍼센테이지가 여기 있다. 자, 랜덤 함수를 2로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 값을 왼쪽에는 뭡니까? 코인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다. 그 변수의 값을 불러 가지고 그 코인을 불러가 비교를 해야죠. 연가 같나 물으니까 같다. 그러면은 앞면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비교했는데 연가 안 같다. 1이면은 뭐다? 다음 문장 뒷면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if else 문을 써가지고 앞면인지 뒷면인지만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 있죠.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전달사항 한두 가지 하면서 제가 강조했듯이 교재를 여러분들 애써 복습할 때 이 중간 점검 문제 꼭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 뭐라고? 변수 n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large를, 100보다 작으면은 small을 출력하는 뭐다? if else 문을 작성해 보자. 이래 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172페이지 한 거 보세요. 172페이지 맞나? 우리 교재 172페이지 한번 쫓아가 봐요. 저 앞으로. 그거 중간에 보니까 중간 점검이 있어요. 우리 교재. 그 아래쪽에 보면 또 중간 그 점검이 있죠. 그럼 위쪽에 중간 점검을 잠시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니까 중괄호로 묶은 여러 개의 문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저 앞에서 이걸 복합문, 다른 말로 블록이라 그랬고, 2번에 C 언어에서 참과 거짓은 어떤 정수로 표시되는가. 예? 참은 1로, 거짓은 0으로 표현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if 문안의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식의 종류는 무언가? 그게 뭐다? 관계 수식이나 논리 수식이라 그랬고, 네 번째, if 문이 끝나면 어떤 문장이 실행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if 문 다음에는 문장 뭐다? if 문 다음에는 문장 이 실행되죠. 그죠? 1, 2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하는 문장이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건 뭔데? 중괄호로 묶어서 블록으로 만들어준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현재 우리 강의자로 슬라이드 1번에 나와 있는 뭡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있죠. 자, 변수 n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large를, 100보다 작으면 small을 출력하는 if else 문을 작성하라 그랬죠. 그럼 그대로 하면 예를 들어 if 하고요. 갈로 열고 n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갈로 닫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printf 하고 뭐다 갈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하고 large 하고 슬래시 n하고 코테이션 마크 닫고 우갈로 세미콜론, 그 다음에 else 문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printf 하고 갈로 열고 코테이션 마크 뭐다 small small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슬래시 n 코테이션 마크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연속적인 if 문이라고 타이틀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if문이 연속적으로 뭐 여러 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다시 저 뒤로 183페이지 가보세요. 그 맨 위에 가게 되면 5번에 연속적인 if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뭐다? if else문은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두 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를 실행한다. 그런데 가끔은 세 개 이상의 명령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럴 때는 연속적인 if else문을 사용해서 여러 조건식을 뭐다 검사를 하고 세 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슬라이드에 보듯이 신텍스 5.2 뭐다 연속적인 if else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뭐 형식이 있습니다. if문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식 1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뭐다 조건식 1이 참일 경우 뭐다 실행할 명령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else 또 if문 한 번 더 썼어요. 조건식 2가 나오죠. 조건식 2가 참인 경우에 실행할 명령문.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 else 모든 조건식이 뭐한다 이번에는 거짓일 때 실행될 명령문을 여기에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학점 부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는데요. 응?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면은 학생의 점수에 따라 가지고 뭐다 다음 순서도처럼 학점을 부여하러 간다. 성적을 검사하는 조건식도 여러 개고, 자 성적을 검사하는 조건식 여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개고, 학점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학점 부여는 오른쪽에 보는 거 뭡니까?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이것도 아니면은 최종보다 그레이드 대가 있죠. 학점. F 학점 주겠다 이 말이죠. 자, 요렇게 학점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를 실행시키려고 한다. 이래 대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이 결과 텍스트 화면을 캡처했다가 요 첨부해 놨는데 성적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이 양반은 99점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에 해가지고 그 스코어 성적이 90점 이상이냐 90점보다 크거나 같나 면 참이야. 그럼 그랜드 뭐다 화면에 A 학점을 출력하라 이 말이죠. 영문자 대문자 알파벳.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출력하면 학점 A라고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라면, 그러니까 이 학점 A를 찍고 쭉 내려가가 뭡니까 아래쪽에 프로그램 빠져라 이 말이죠. 종료하라. 이해되나요?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니까 요걸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사용자로부터 뭐다 성적을 입력받아서 변수 어디에 스쿼어에다가 뭐다 저장한다라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우리 교재 페이지 184페이지 그 소스 코드에 보면 고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학점 부여 프로그램 그래가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주석문에 보니까 성적을 입력받아서 학점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184페이지 어디야? 메뉴에 가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변수를 2개, 하나는 스코어, 하나는 그레이드 이렇게 2개 내놨는데, 자 자료형이요. 하나는 인테저이고 하나는 캐릭터라고 되겠어요. 그럼 아래쪽에 이 그레이드의 학점에는 뭐다? 문자로 표현하겠다 이 말이죠. 영문 알파벳 A, B, C, D, F 이런 식으로. 위에 인테저 스코어 있죠. 요거는 성적이 되면 성적을 보관하는, 즉 저장하는 변수고, 아래쪽에는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프린트 F가 성적을 입력하라고 안내 문자 출력하겠죠. 그 다음 스캔 F 해가지고 뭡니까? 성적을 입력을 하면은 성적을 보관하고 있는 변수가 스코어가 되겠죠. 그 다음 첫 번째 if문을 만나가 그 성적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물어요. 이상이다. 99점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레이드 학점 A를 찍어라. 근데 물었는데 90점 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89점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if문. 그러면 그 89점이 80보다 크냐 크다. 이번에는 여기에 만족하니까 그레이드에다가 뭡니까? B를 저장해가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하겠죠. 이제 맨 아래쪽에 프린트 F문의 학점, 그 다음에 %C, 요거는 뭡니까? 영문 알파벳 A 학점, B 학점, C 학점, F 학점, 그게 요들어겠죠. 어디에 그레이드 변수표가 되어 있는 게 대응되어 가지고 화면에 찍는다.
이해되나요? 자, 그거 찍는 거 앞에 있었죠. 요것처럼. 요렇게.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계산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느냐, 186페이지 맨 위에 화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맨 위에. 그거 보니까 수식을 입력하시오 했는데, 자, 피연산자 10과 20이 있고, 연산자는 뭐다? 플러스 기호가 있죠. 자, 10 플러스 20. 그 아래쪽에 가는 거 30이 출력되어 있고,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계산기. 요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 있느냐, 185페이지 맨 위에 한번 가보세요. 185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그 예제 샵 2라고 있죠. 그죠? 요거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다? 간단한 산술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물론 뭐다? 그래픽 버전이 아닌 텍스트 버전의 계산기다. 그래서 두 개 피연산자를 받아서, 여기 피연산자는 뭡니까? 예? 피연산자. 예? X와 Y가 되겠죠.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스테리스크 곱하기 슬래시 나누셈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자. 그래서 먼저 스캔F 함수를 이용하여 수식을 입력받는다. 자, 맨 위에 보니까 캐릭터 OP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뭔데? 오퍼레이트 줄임말,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있죠. 그걸 보관할 변수다. 그 다음 피연산자 XY 정수형을 선언했죠. 프린트F 문에가 수식을 입력하시오. 자, 스캔F 해가지고 %D, %C 캐릭터 %D. 그래서 변수 3개의 값을 각각 받아들입니다. 피연산자 XY에 들어가고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물론 첫 번째 만약에 플러스 연산자가 들어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아스테리스크 곱하기 든 곱하기, 그 다음 슬래시 나누기 같으면 나누기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if OP가 플러스하고 같다 예를 들어, 그럼 printf %D X 플러스 Y. 알겠습니까? 자, 이 더한 값을 여기 출력하려면 아까 30이 나왔죠. 그죠? 근데 else 이번에는 그러면은 if 만약 OP 값이 뭡니까? 마이너스인가 물어서 같냐 물어서 같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다? 빼라 이 말이죠. 그 값이 여기 출력될 거고, 그 다음 else if OP 이번엔 곱하기냐. 그러면은 printf에다가 뭔가 %G 이 두 개 연산을 곱한 결과를 여기에 대응시키가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else if 이번에는 오퍼랜드 그 값이 슬래시 나누셈이냐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printf 이놈하고 같나 이 말이죠. f는 %d x 슬래시 y 나누셈 결과가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출력이 되겠죠. else 그렇지 않으면 printf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그럼 이 기호 외에 다른 연산자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return 0. 자, 제로 값이 반환돼가 프로그램이 뭐한다? 종료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다? 랩 문제가 등장합니다. 랩 문제가. 그죠? 랩 문제가 타이틀이 뭐라고 되겠어요? 세 개의 정수 중에서 큰 수 찾기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느냐? 우리 교재 페이지 189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페이지 189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자, 솔루션. 그래가지고, 세 개의 정수 중에서 큰 수 찾기 요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슬라이드는 우리 교재 188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게 되면은 맨 위에 나와 있죠. 솔루션 문제. 자, 그거 보니까, 요 소스 코드가 있죠.
자, 요 보니까 사용자로부터 받은 3개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그래가지고 출력 화면을 캡처했다가 올려놨는데 3개의 정수를 입력한다. 그래서 정수 10과 20, 30을 입력받았고 이 중에 비교했는데 가장 큰 정수가 뭐냐? 30이다. 30이 출력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교재 187페이지 한번 잠시 가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순서도가 하나 나옵니다. 스타트 그러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뭐다? 2개의 숫자를 비교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 교재에 순서도를 참조하라 그랬는데 순서도 보니까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리드 읽어드리죠. 뭐 A와 B 3개의 변수를 읽어드린다. 그럼 각각 A, B, C에는 무슨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A가 B보다 크냐? Yes일 경우에는 뭔데? 이번에는 A가 C하고 또 비교합니다. A가 C보다 크냐? 그러니까 뭐다? 프린트 A를 찍어라. 왜? 가장 큰 수치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A가 B보다 크냐 물었는데 크지 않다. 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B가 C보다 크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Yes면은 뭐다? B가 더 크니까 프린트 B를 하고 B가 C보다 크냐 물었는데 크지 않더라 이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가 뭐다? 이번에는 프린트 C를 찍고 밑에 내려가지고 END 되겠죠. 엔더 프로그램 종료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구조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3개의 정수 중에서 큰 수 찾기 뭐다?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라 이 말이죠. 그럼 요건 우리 교재 페이지 189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면 메뉴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3개의 정수 중에서도 뭐다? 가장 큰 수를 찾을 때 논리 연산자와 연속적인 if else 문을 사용하여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자 정수형을 선언했는데 변수를 A, B, C 뭐다? 라 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출력문에가 프린트 F 뭐다? 3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자, 요런 문자가 화면에 출력되겠죠. 그 다음 스캔 F 해가지고 뭡니까? 3개의 값을 받아들인다. A, B, C. 그래놓고 첫 번째 A하고 B를 비교하죠.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 A가 C보다 크면은 뭐다? 에? 다음 문장에 가니까, 라게스트, 뭐다? 그 A 값이 가장 크다. 자, 이걸 출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은, else, if 뭐라고?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뭐다? 왜 된다? 아래쪽에 가니까 B가 가장 큰 값이 되니까 그걸 뭡니까? 라게스트에다가 뭐다? 저장해가 이제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else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뭐다? C가 최대값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라게스트에다가 C를 할당해 줬죠. 그 C에 들어앉아 있는 값을 라게스트 변수에 저장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프린트 F 그래가 가장 큰 정수는 퍼센트 %D이다 이래 되어 있죠. 그럼 라게스트 변수에 보관되어 있는 걸 대응시켜가지고 화면에 찍겠죠. 그죠? 그리고 리턴 제로 이래가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 부분은 A가 최대값, 요거는 B가 최대값, 요거는 뭐다? C가 최대값. 요렇게 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하나 나와요. 요건 우리 교재 페이지 186페이지 186페이지야.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거 아마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중간 점검이라고 되어가 있죠. 그죠? 자, 거기는 이제 1번의 커브의 사이즈를 받아 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강의 이 슬라이드에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다? NO의 값이 각각 -1과 0와 5인 경우에 다음에 코드에 의해 가지고 생성되는 뭐다? 출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1이 0과 같나 물었어요. 같으면은 그 대문자 A를 찍으면 되지만 같지 않다 else 그러면 if n이 뭐다 3보다 크냐 -1이니까 안 크죠. 크면은 또 프린트 B를 찍는데 안 크니까 마지막 문장 else 그러면은 그거는 뭐다 C다 이래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일이 하나씩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한목에 다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컵의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100mm 미만은 뭐다? 스몰을 찍고, 100mm 이상에서 200mm 미만은 뭐다? 미디엄, 또 200mm 이상은 뭐다? 라지라고 출력하는 연속적인 if else 문을 한번 작성해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꼭 작성해 봐야 되고, 자,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온다? 스위치문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90페이지 가보세요. 190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그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190페이지 맨 위에 스위치문은 뭐다? if문에서는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실행할 문장이 둘 중에서 하나로 결정된다. 따라서 if문에서 가능한 실행 경로는 두 개이다. 그래서 만약 가능한 실행 경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if문보다는 뭐다?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의 값이 C1이면은 처리 1을 수행하고, 교재 거 보면 그림 있죠? 이미 변수 값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이 C1이면은 처리 1을 수행하고, 변수 값이 C2이면은 뭐다? 처리 2.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변수 값이 C3이면은 뭐다? 처리 3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일치되는 값이 없으면은 뭐다? 마지막이 뭐다? 처리 D를 수행한다. 자, 이럴 경우에 스위치문을 사용하면 좋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에서는 변수의 값을 계산하여 케이스 D에 뭐다? C1, C2, 점점점 등과 같이 비교한다. 만약 변수의 값과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관련된 케이스 아래 문장들의 차례로 실행되는데, 브레이크문에 도달하면 스위치문은 뭐다? 빠져나간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디폴트 아래의 문장들이 실행된다. 기본값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맨 아래쪽에 보니까 디폴트하고 문장 D 세미콜론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은 실행되는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C1, C2는 정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자,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뭐다? 스위치문은. 그래서 스위치 다음에 제어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변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제어식의 값이 C1이면은 실행된다. 제어식의 값이, 변수의 값이 C1이면은 문장 1.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하면 되겠죠. 그 다음 제어식 값이 이번에는 C2이면은 실행된다. 자, 변수의 값이 C2이면은 문장 2를 실행한다. 그래서 점점까지 CN이면은 문장 N을. 그런데 이제 다 비교를 했는데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은 뭐다? 실행되는 문장이 바로 마지막 문장 D가 되겠다. 자, 요렇게 스위치문의 구조가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 스위치문의 순서대로 그려놨습니다. 플로우 차트.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 190페이지 아래 코드를 순서대로 그리면은 요 그림과 같대. 190페이지 아래 코드.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려놓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외부로부터 이미 변수값을 받아들이는데 그 변수값이 만약 C1이라면은 참이면은 문장 1을 실행하고 끝내라. 그럼 거짓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케이스 2냐 이 말. 그러면은 요게 참이면은 뭐다? 문장 2를 실행하고 브레이크 끝내고, 거짓이면은 내려가. 이번에는 케이스 CN이냐 물었어요. 참이다. 문장 N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문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그럼 이게 이제 거짓이면은 뭐다? 디폴트로 돌아가서 이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래. 자, 순서대에서요, 조그만 원형 기호 있죠. 요거는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 예제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191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소스 코드 191페이지 가니까 맞습니까? 소스 코드 하나의 예제가 나오는데, 자, 그 부분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것도 방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죠. 자, 넘버라는 변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정수를 입력하시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죠. 콜론까지. 그 다음 스캔F 해가지고 넘버 값을 받아들인다. 입력받는데. 근데 입력받는데 1을 입력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변수 값이 1이니까 요거는 어디에? 예? 요 다음에 케이스 다음에 1로 가야 되겠죠. 프린터 화면에 하나를 찍고 줄을 한 줄 띄워라 이 말이죠. 하나 찍고 한 줄 띄워라.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될 거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사용자가 1을 입력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사용자가 1을 입력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91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디폴트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92페이지 맨 위에 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이제 넘버 값을 1을 받아들이는데, 케이스 다음에 1이 여기 있네요. 그러다 화면에 하나를 찍고 끝내라 이 말이죠. 앞에서 나오는 그대로고, 그 다음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생략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90 몇 페이지? 19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191페이지 맨 아래 한번 가보세요. 그거가 만약에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 예를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다?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은 선택된 케이스절 안의 문장들을 실행한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케이스절의 문장들을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브레이크 문을 생략하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케이스 문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문으로 끝내야 한다. 만약 케이스 1에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케이스 1에 여기 보니까 브레이크 문이 없죠. 하나 찍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문장을 실행한다라고 이래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은 그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실행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뭐다? 브레이크 문을 생략했다. 이 부분 보시면은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92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러한 특징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케이스 2와 케이스 3의 경우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문을 생략하여 같은 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브레이크 문을 생략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뭐다? 같은 처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케이스 2 실행하고 케이스 3 두 서너 개까지 찍고 여기서 브레이크문을 만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디폴트 문 나오죠. 이거는 교재 193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디폴트 문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어떤 케이스 문과도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되어 실행되는 문장이다. 그래서 디폴트 문은 생략될 수도 있다. 만약에 디폴트 문이 없고 일치하는 케이스 문도 없다면 뭐다?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다. 밑에 예상하지 못했던 값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가급적 뭐다? 디폴트 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제 코드에서 사용자가 5를 입력하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자, 5를 입력했어요. 변수 넘버에 5를 받아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시작이가 요 케이스 제로 요거는 뭡니까? 값이 0이면은 요걸 실행하라 이 말이죠. 요거는 값이 1이면은 아래쪽 문장 요걸,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값이 2이면은 요걸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뭡니까? 디폴트는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은 뭐다? 요걸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케이스 문과도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 선택한다. 디폴트를 생략할 디폴트 문은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스위치 문과 if else 문의 뭐다? 문장을 비교해 놨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겠죠. 요거는 193페이지 맨 아래쪽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 교재 보니까 스위치문을 if else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래 돼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은 if else 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 슬라이드 코드도 자 다음과 같이 if else 구조를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래 돼가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스위치문 넘버를 받아가 그 값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문을 실행을 하고 일치하는 게 없으면 디폴트 다음에 요걸 실행하는데, 요걸 if else 문으로 변경을 하니까 인테저 넘버하고 스캔F 해가지고 넘버 값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첫 번째 if 만약에 넘버가 0하고 같나, 같으면은 없음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또 if문을 또 썼어요. 이번에는 넘버가 1과 같나, 같다 그러면 하나를 출력하고 인쇄하고, 또 1이 아니더라면 그러면 else if 넘버 2하고 같냐, 같으면은 2를 찍고 같지 않으면은 뭐다, else문 가겠죠. 프린트 F 많습니다. 자, 요렇게 표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잘 이해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달이 주어지면은 그 달의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봐라. 그래서 요 출력하면은 보니까 일수를 알고 싶은 달을 입력합시오. 콜론하고 8을 입력했어요, 이 양반은. 근데 8일 일수를 계산하니까 8월 때는 31일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 교재 195페이지 가시게 되면 맨 위에 출력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예제 샵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페이지 194페이지 맨 위에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예제 1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년에 각 달의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래서 달의 일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즉 뭐다, 달이 주어지면 그 달의 일수를 출력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뭐다, 스위치문을 뭐다, 요 스위치문 있죠. 스위치문을 사용해 보자. 그래서 대부분의 달이 31일 또는 31인 점을 고려하여 브레이크를 생략하는 기법을 사용해 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인테저형 변수를 써가지고 months와 days를 선언한다. 즉 달과 달의 일수가 저장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뭡니까, printf가 일수를 알고 싶은 달을 입력하시오 콜론까지 자 안내 문자가 찍힐 거고, scanf 해가지고 뭡니까, month 값을 입력받는다.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만나가 month 있죠. 요 변수 month의 값에 따라 분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2월달인 경우에는, 자 2월달인 경우에는 28일까지이므로 요 데이즈에 28을 입력을 한다. 만약 6년까지를 고려한다면 뭐다, 연도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 이전에 작성했던 6년 프로그램과 결합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4월 6월 9월 11월은 뭐다,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요 데이지에 뭐다, 30을 입력한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뭐다, 생략하는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은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1월과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은 뭐다,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고 16번이죠. 16번째 줄과 같은 기법으로 처리해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디폴트 있죠. 그죠? 요걸 사용해가 데이지 변수에다가 31을 뭐다, 입력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printf문에가 %d월의 일수는 %d입니다. 그래서 변수 months와 뭡니까, 데이지를, months는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데이지는 %d요. 뒤에 이렇게 대응해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더라 하면 이제 인쇄되겠죠. 그 다음 리턴 문에 해가지고 제로가 반환되어가 프로그램이 최종 종료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원이나 사각형을 그려보자. 첫 번째, 사용자가 R을 입력하면은 이 아래쪽에 보세요. 명령을 입력하시오. R 또는 C 중에 R을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릭탱글 사각형을 그려주고 소문자 C를 입력하게 되면 요 C 입력했죠. 원이 그려지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96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윈도우에서 그림 그리기 그래가 소스 코드를 열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윈도우에서는 GD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화면에 원이나 사각형, 직선을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콘솔 윈도우에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사각형과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샵 인클루드하고 윈도우 헤더 파일 선언했고, 샵 인클루드하고 stdio 헤더 파일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인테저 메인 보이드 줬고, hdc 소문자로 equal get window dc 갈로 열고, 파라미터 인수로 get foreground window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또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래 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hdc라는 요 라이브러리 함수는 핸들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줄임말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hdc에는 어떤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느냐 하면은, 오른쪽에 뭔가 get window dc라고 되겠죠. 요 dc는 디바이스 컨텍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et window dc는 지정된 윈도우즈 화면에 대한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구하는 get 뭐다? 윈도우 dc 함수의 dc 함수의 뭡니까? 인수로는 해당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뭐다? 구할 윈도우 화면의 핸들을 넘겨줍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그러면은 그래픽 등의 뭡니까? 다양한 정보가 담긴 일종의 뭐다? 구조체이고, 이 정보를 뭐다? 바탕으로 다른 API 함수에서 화면 표시나 그래픽 제어를 수행해주는 함수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요 갈로 안에 인수 get foreground 윈도우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있는데, 요거는 윈도우 클래스 제어 함수고, 요거는 윈도우의 foreground 상태를 뭐다? 설정하긴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rectangle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갈로 열고 핸들 값 받는 거하고 100, 100, 200, 200 있죠. 요거에서 사이클은 그러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좌표가 있죠. 100, 100 X 좌표와 Y 좌표 시작점입니다. 오른쪽에는 200, 200 있죠. 요거는 또 X, Y 좌표인데 뭔데? 요거는 시작점이지만 요거는 뭐다? 끝점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HDC 다음에 여기 100,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비, 높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 보니까 엘립스 있는데 요거는 원인데, 원은 요 이제 HDC 정보를 핸들로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100 요거는 뭔데? 예? 창의 내부 X.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뒤에 100 요거는 뭔데? 창의 내부 Y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적용해가 역시 시작점과 끝점을 줘서 원을 그려내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콘솔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이 지워진다. 주의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콘솔 화면의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교재 197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콘솔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이 이제 사라진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 또한 뭐다? 리눅스 프로그램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원이나 사각형 그리기 뭐다?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우리 교재 198페이지 가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줄에 샵 인클루드하고 뭐다? 윈도우즈 헤더 파일을 선언했고, 아래쪽에는 샵 인클루드하고 stdio 헤더 파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중간에 보니까 요게 HDC가 있죠. 요거는 뭔데? 핸들 디바이스 컨텍스트. 장치 정보를 갖고 있는 핸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캐릭터 커맨드라고 되어 있죠. 문자 표현하겠다. 프린트 F 명령을 입력하시오. 뭐? R 아니면 C 콜론 여기까지 화면에 줄릭될 거고, 그 다음에 커맨드에는 뭐다? get 캐릭터 해가지고 값을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 if문에 의해 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커맨드 변수에 있는 값이 r이냐 물었어요. 물으는데 r이다 그러면은 뭐다, 사각형 그리되 좌표, 예? xy 좌표 시작점 끝점을 그려가지고 사각형 그리는 말이죠. 그게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if문인데 커맨드 이번에 c하고 같냐, 같다 그러면 엘립스 원을 그리라 이 말이죠. 요게 좌표값 넣어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else,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잘못된 명령 같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즉 컴퓨터와 사람이 대결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 출력하면 보니까 가위바위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자, 안내 문자 요래 출력되게끔 했고, 하나를 선택하세요. 갈로의 가위는 제로고 바위는 1, 보는 2다임. 근데 하나 선택했는데 이 양반은 1을 선택했어요. 그럼 사용자가 1을 선택하고 컴퓨터는 2다임. 그래서 컴퓨터가 승리했다.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199페이지 맨 위에 가면 요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00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나오는 소스 코드가 되겠다. 근데 그 앞에 199페이지 중간쯤에 가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위에 보니까 컴퓨터와 사람이 대결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작성해보자. 아직 우리가 문자를 학습하지 않았으므로 바위는 제로, 보는 1, 가위는 2로 생각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0, 1, 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컴퓨터도 난수를 활용해가 1, 2, 자 0, 1, 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승패를 결정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누가 이겼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 이래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선택한 정수와 컴퓨터가 선택한 정수를 모조리 비교해서 승패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이다. 여기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하자. 먼저 문제를 잘 분석해 보자 이래 되겠어요. 바위는 자 제로입니다. 보는 1이래요. 그래서 바위는 보 1한테 지고 제로는 1한테 지고 보 1은 뭡니까? 가위 2한테 진다. 그래서 가위 2는 바위 0한테 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한 정수에 1을 더하여 이것이 컴퓨터가 선택한 정수와 뭐다 같으면은 컴퓨터가 이기는 것이 된다. 이때 뭐다 2에 1을 더하면은 0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나머지 연산대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19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컴퓨터 이꼴 랜드 퍼센트 3이라고 되어 있죠. 즉 컴퓨터가 난수를 발생하여 정수를 선택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 F문에 가서 사용자 이꼴 퍼센트 D 되어 있는데 유자, 자 유자가 선택한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화면에 출력할 거고 프린터 컴퓨터 퍼센트 D, 자 컴퓨터가 선택한 값이 여기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if 유자가 선택한 값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나누기 3을 내가 컴퓨터하고 같나 물어요. 같다. 그러면은 프린트 F는 컴퓨터가 승리했다. 왜? 1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else if 컴퓨터가 선택한 값하고 유자하고 같나 이 말이에요. 같다. 비겼다. 이래 되겠습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F 사용자가 승리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 제로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QA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자,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한 강의 내용 자료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고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4월 27일 화요일 당일 좋은 성적 여러분들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레포트 작성을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제가 공지해 드리고 안내 문자 보내겠지만은 철저히 해서 제본을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포트 제출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교수님 생각은 중간고사 당일날 시험 치러 와서 여러분들이 모두 일괄 단체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혹 변동이 있으면은
다시 안내 문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교수님이 강의 찍고 있는 시간이 몇 시냐 하면은 현재 교수님 시기를 보니까 밤 12시 3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뭐 시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좋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겠지만, 그죠? 마지막으로 오늘도 뭐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먹었을 건데,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